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쿠팡 남양주 이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발생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는데요. 쿠팡의 노동 실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사진관에서 지금 연결하고 계신가요? 여권 사진 네. 찍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뒷배경이 하얗고 그래가지고. 네, 좀 돋보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사진 잘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원판이 좋으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SAT 정답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래도 네.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네, 노무사님이 힌트를 주셔야 되는데요. 조류의 몸 네. 표면을 덮고 있는 털을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이 털을 뭐라고 하나? 1번 코털, 2번 겨털, 3번 깃털, 4번 냉털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이거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깃에 달려있는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털 생각하시면 다 들고 이걸로 펜도 만들어 쓰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네. 진짜 이렇게 생긴 중세시대 영화 보시면 이렇게 막 찍어서 막 써요. 맞아요. 예전에 무슨 유럽의 그 당시에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렇게 잉크를 이렇게 딱딱 묻혀가지고 요걸로 된 이렇게 펜 촉으로 이렇게 글씨 쓰고 했었잖아요. 네, 이거 하면 다 날개가 많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날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어떤 분이 내 요즘 지갑의 무게가 이거 같다. 그걸 생각. 너무 저는 가볍다. 사실 뽀송뽀송하다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뽀송뽀송. 근데 그 뽀송뽀송 하려면 이게 여러 개가 좀 뭉쳐 있어야 뽀송뽀송하죠. 겨울에. 그러니까 이 새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쵸, 이거를 그쵸. 다 우리 이불에도 쓰고 다들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불에도 조류니까. 쓰고. 네. 겨울에 큰 우리 네. 패딩 점퍼에도 맞습니다. 이거 네. 들어갑니다. 이게 80%가 들어가냐 20% 들어가냐에 따라서 따뜻함이 다르다고. 그 덥다운 구지다운 할 때 맞아요. 네. 예, 솜털이냐 이거냐. 맞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외할머니의 머리칼을 닮았다고 한강 작가가 표현한. 우리 지금 패딩 얘기하고 있는데 한강 작가는 외할머니의 머리칼을 닮았다고 이런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1번 코털, 2번 겨털, 3번 깃털, 4번 냉털.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노무사님. 그래서 전화가 혹시 노무사님께 오면 좀 받아주시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한대요. 어제 오전 몇 시에 어느 방송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틀렸어요? 10시 30분에서 10시 15분으로 바뀐 게 언젠데. 노무사님. 그래요? 자,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자, 바로 우리 노무사님의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 종종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적으시는 거 봤어요. 좋습니다. 네, 적어놔야 돼요. 우리 노무사님의 이제 본캐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좀 많이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 이야기예요. 일단 국정감사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사실 이제 이게 쿠팡 산재 실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매년 요즘에 고용부 국감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지금 4년 동안 쿠팡에서만 13명의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되는 걸로 과로사 추정된 원인으로 사망하는 보도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 이제 고용부 국감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하고 쿠팡 CLS 대표 증인으로 불러서
역시나 배송이나 물류 작업을 하는 여건들을 좀 개선해라. 이런 취지에 막 계속 질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하겠다는 응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좀 그게까지는 잘 안 된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쿠팡의 산재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좀 고강도 육체 노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야간 노동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이다라는 게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노동 강도가 높길래 이게 네. 산재 발생의 그 원인으로 이게 지목이 됐을까요? 사실 이제 그 물류 배송, 그러니까 분류 작업하는 거는 그냥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그 반복 작업이 엄청나다고 해요. 이게 뭐 올해부터 뭐 작년에 이제 이게 뭐 쿠팡 물류 창고가 이렇게 찍어서 계속 일하는 모습들이 이제 비교가 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또 다시 문제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주 6일, 주 60시간 이상 연속적 고정적으로 새벽 근무라고 하는 이 쿠팡의 플렉스라고 하는 이 배달 기사분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택배 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보통 저녁 8시 반에서 8시 반쯤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이제 배송하는 시간에 배정받고, 이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 7시까지 배송이 미완료되면 이 배송구역 회수라고 하는 클렌징을 당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일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배송구역 회수를 당하면 자기는 역시 경제적 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바로 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배송 시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뛰어다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시간 내로 못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재 발생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나,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게 이런 야간 노동 강도가 워낙 세다,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야근 하루만 해도 이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이런 업무를 반복하면 이거 누구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누구나 추정할 수 있고 저거 근무 강도 때문이구나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뭔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우리 지난 그 2일에 국회에서 열린 뭐 심야노동 위험성과 공적 규제 방안 토론회에서 이제 임상영 녹색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드리면, 이게 쿠팡처럼 연속적이고 고정돼 있는, 계속 해야 되는 이 야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없네요. 그런 자료가. 그렇죠. 그 연관관계를 적어놓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없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너무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라서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 노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장기간으로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할 게 확정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그런 식으로 노동을 시키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조사가 없었다. 그렇죠. 이제 야간 노동이 뭐 심지어 뭐 그냥 야간 노동 한다고 하면 계속 하는 거는 거의 없고 교대제 근무 형태로 좀 돌려준단 말이에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 다음 달은 주간 근무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게 너무 연속 근무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형태가 지속 가능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 야간 노동 자체가 2급 발암 물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숨진 정슬기 씨 사망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과로사 같은 게 이 승인되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딱 그 어떤 일정 주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이분 돌아가신 분의 사인이 뭐 심신세동 및 그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인데요. 여기 과로사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해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의 그 근무 여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이분은 주 평균 63시간을 일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야간 노동에는 강도가 더 세니까 30% 할증해주거든요. 그 30% 할증되면
역시나 일주 노동 시간의 77시간에 이른다라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긴 한데 네, 뭐 까다롭다고 하니까 요건이 근데 산재로 승인이 돼서 그 부분은 다행이고 그렇게 되면 과로사 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일하는 거는 좀 드물긴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유족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산재가 승인되면 나와 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유족 급여하고 이제 실제 장례를 치르신 분한테 이제 장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 급여는 이제 100%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원칙이지만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50대 50%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최대 한도는 약 1,800만 원, 그다음에 최저는 1,3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근데 이번에 산재 승인 받은 정승기 씨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였나요? 네, 사실 이제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분은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쿠팡의 간접 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였어요. 그러니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였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거의 유사하게 일하면서 이런 우리 이 산업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보호 조항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산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일하시는 분이면 다 적용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 특히 택배 기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입돼 있으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 형태 종사자로 이제 18개 직종이 산재에서 등록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으셨다고 해도 뭐 원래는 가입해야 되는 걸 그쪽에 이제 사업자 측에서 안 한 것 때문에 다 나중에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다 승인이 될 거다라는 좀 말씀드릴게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인데요. 누가 보면 다들 마치 근로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자영업자처럼 개인 사업자처럼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기사들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지휘 명령을 받기는 하지 근로자와 유사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냥 1톤차 지입해서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누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뭐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뭐 대리기사 분들, 화물차주 분들, 뭐 택배기사 분들 이렇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18개 업종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한데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근로기준법 혜택은 못 받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이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전혀 적용받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되고, 네 사실 우리가 산재보험은 이제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이 있는데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100%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가입이 의무인 건 맞지만 이 사용자와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이 반반씩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러네요. 네. 지난 5월 28일에 쿠팡 남양주 이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숨졌고요. 뭐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13명의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쿠팡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우리 보통 쿠세권이라고 하는데 시군구 260곳 중에서 70%가
지금 새벽 배송의 로켓 배송 편안함을 지금 소비자들은 누리고 있는데 다른 네.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 잡는 로켓 배송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객은 계속 편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는 이제 점점 더 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쿠세권이 확대되면 사실 배송 물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증가하는 거에 맞게 물품 작업 인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잇따라 그냥 증가되면 좋은 건데 오히려 배송 물량은 늘어나는데 물품 작업 그러니까 물류 작업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간선 차량은 배송 지연은 뭐 점점 더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걸 고객한테 전달하시는 분들의 네. 그 더더군다나 클렌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압박감을 주게 되니까 좀 더 막 노동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을 노무사님도 현장에서 뭐 상담도 하시거나 만나시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텐데 뭐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 노동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보호 조항들을 적용시켜 주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산재 의무 가입이 이제 50대 50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분들을 고용하는 이제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제 100% 부담으로 좀 돌려주는 건 어떤가. 예.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846번님. 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새벽 배송이 너무 좋은데요.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주셨고요. 2793번님. 조금 천천히 와도 좋으니 사람부터 살립시다. 새벽 배송 거부 버튼도 있었으면 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렇죠. 되게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노무사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노무사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노무사님이 또 오늘 SAT 정답 발표를 해주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류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털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코털, 2번 겨털, 3번 깃털, 4번 냉털 중에 정답이 뭐죠? 네, 3번 깃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